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신동희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기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기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제가 폰이고 운전을 하면서 들어야 돼서 비디오는 못했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그리고 이 영초사 준 회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상현상 진단 정례 골반부 강의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하니까 늘 오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고 모두 다 중강좌에 많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다 했는 걸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6세 여성에서 정상자궁 난소 초음파상입니다. 우리 골반부 그러니까 산부인과 질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여성들에서 복통이 호소해서 올 때 환자가 뭐 산부인과 질환인지 내과 질환인지 알지를 못하죠. 일단 가까운 내과나 산부인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부인과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해도 이것이 우리 내과 질환이 아니고 산부인과 질환이라 알게 되면 우리가 빨리 산부인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 중에서 상당히 이머전시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액토픽 프레그넌시라든지 오바리언 시스트 럽처로 브리딩이 온다든지 또는 뭐 상당히 심한 튜브 오바리언 업세스 같은 거는 시간이 놓치면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나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인과 상과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진단은 이 트랜스 바지널 울트라 사운드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과 소아과에서는 이 트랜스 바지널 프루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또 현실적으로 여성한테 그걸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트랜스 압도멘만 봐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것도 부인과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정상 자궁하고 관소의 초음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트랜스 압도미널로 어프로치 할 때는 유리너리 블레드를 필링을 좀 시키주면 좋습니다. 물론 아주 이머전시일 때는 방광의 소변을 필링할 시간이 없죠. 그럴 때는 바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복부 횡단 스캔입니다. 유리너리 블레드고 여기에 고에코가 보이죠. 중간에 여기 이제 엔도메트리움입니다. 엔도메트리움이고 여기에 이제 자궁 내막이죠. 자궁 내막. 그래서 자궁 근처가 자궁 내막 사이에 이렇게 헬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종단 스캔입니다. 종단 스캔에 보시면 이렇게 자궁 내막하고 자궁 근처 사이 헬로가 있고 여기는 자궁 내막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정상 자궁이다. 다음에는 난소를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은 난소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난소 부위를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자궁이고 이쪽이 우측이 아니고 요거는 좌측이네요. 좌측 난소 난소가 이렇게 요거는 우측 난소입니다. 자궁에 인접해서 이렇게 저에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저에코 부분에 폴리클이 있고 폴리클이 보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궁 난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 임신입니다. 이 우리가 정상 일주일 전부터 하복부 둔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 과거에는 환자들이 임신인지를 모르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젊은 여자분이 뭐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내시경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젊은 여성이 배가 아프다 하면 무조건 임신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여성은 보시면 자궁이 이렇게 종대가 되어 있었죠. 종대된 자궁 내막도 정식이 됐고 요 안에 중앙에 이렇게 무액호분 태낭이 보이고 요 안에 이렇게 페투스가 이렇게 관찰이 태반이 태낭 가운데 태아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엔도메트리움이 두꺼워지고 여기에 태낭이 보이고 태낭 안에 이렇게 아기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자들 경우에서 오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통증을 호소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오뷸레이션 하면 다글라스와의 액체 저류가 보이게 되죠. 23세 된 여자분이 3일 전부터 발생한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검사 스크리닝 초음파검사를 했죠. 여기에 중간에 이제 엔도메트리움이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워졌고 주위에 유트러스고 여기 오바리입니다. 오바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이제 주위에 여기는 보시면 엔도메트리움 여기에 유트러스 요거 골반강에 액체 저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뷸레이션 했을 때 이 액체 저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는 menstrual 사이클이라든지 오바리를 보면 오바리에 이렇게 도미넌트 폴리클이 럽처대가 이게 홀스 루테움이 보이거나 또는 이렇게 럽처된 오바리안 폴리클이 관찰이 되고 골반간에 액체가 보이고 이 엔도메트리움이 시크리트리 페이스로 보이면 이거는 이제 배란에 의한 통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이 하복부 둔통으로 호소해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이 초음파 안에 엔도메트리움 안에 IUD, 여기 인트라 유트라인 디바이스, 피임 기구가 들어있는 수가 있습니다. 피임 기구는 이렇게 스타일이 그냥 선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걸 리본 형태로 보이거나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IUD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상 IUD의 뒤쪽에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IUD를 그냥 놔두면 이 쌀이 자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펙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인펙션이 심해지면 업세스를 농양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UD가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 IUD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자는 26세 여자분인데 환자는 3일 전부터 발생한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3개월 전부터 비만으로 리닥테일을 옛날에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내원식 바이탈 사이는 괜찮이고 하복부 경도 압통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트랜스 압도미널 어프로치고 여기 1번이 유트러스고 유리너리 블라드고 2번이 유트러스입니다. 자궁하고 방광은 정상 초음파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번이 자궁이고 2번이 여기에 액체 저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와의 액체 저류가 보이죠. 여기 이제 방광이고 자궁입니다. 그리고 액체 저류. 2번이 선상 고역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선상 중간부의 선상 고액은 엔도메트리움입니다. 칼라 도프를 떼어봤더니 이렇게 자궁의 내막 자궁의 이 근청의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아큐에이트 아트리 헬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또 혹시 뭐 위쪽에나 판크레아스 쪽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심하부 종단상 아드메 아올타의 SMA 스프레닉 베인, 이쪽이 판크레아스, 이쪽이 스토막이 엔트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심하부 횡단상에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스토마 이렇게 관찰되는데 판크레아스는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다음에 요 소견은 이제 12장하고 파이로스하고 스토마 엔트룸을 관찰한 상입니다. 요 스프레닉 베인이고 판크레아스입니다. 스토막의 엔트룸의 전백 후배, 요게 파이로스, 요쪽에 도데눔의 도데눔의 벌브 쪽이죠. 도데눔 벌브 쪽이고 요쪽에는 도뎀 세컨드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 도뎀의 스토마의 엔트룸의 월도 티크링도 없고 스토마의 내강의 디스텐션도 없고 스토마하고 도데눔의 청구조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하나로서 이 환자는 스토막도 괜찮고 판크레아스도 괜찮고 유트러스도 괜찮고 그러나 이제 오뷸레이션에서 더글러스와의 액체가 절유되어 있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7살짜리 여자인데 1개월 전부터 상복부 팽만감을 주소로 했고 내원시에는 뭐 특이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 이렇게 우측에 난소 부분이죠. 난소 부분에 낭종이 이렇게 시스트가 보입니다. 네. 이 여자들에서 오뷸레이션 하고 나면 그 오뷸레이션에는 그 오바리안 폴리클이 클로즈 되고 거기에 이제 액체가 절유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콜프스 루테알 시스트, 항체낭이죠. 항체낭이 많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인데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 다 정상입니다. 여기 유리너리 브레드 오바리안 시스트, 오바리안 시스트가 보이죠. 오바리안 시스트 보입니다만은 특별한 안에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39세 여자분입니다. 내원 2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과 오한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내원일 오전부터 하복부 통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검사를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래서 충수염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 라이트 오바리안 시스트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됐고 수술은 아펜덱토미하고 라이트 오바리안 시스텍토미 시스트만 이제 수술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터미널 일리움. 이쪽이 라이트 일리아c 아트리입니다. 라이트 일리아c 아트리. 여기에 이제 저에코 우측 골반에 저에코, 무에코,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골반 간에 이렇게 낭성 병변은 크기가 1.5 곱하기 1.2cm 크기로 경계가 명료하고 변연이 평변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선상알코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오바리안 시스트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환자는 오바리안 시스트도 있고 아펜디사이티스 있었죠. 요거로서 이제 진찰을 끝냈으면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아팠구나. 그런데 보니까 오바리안 시스트가 있구나. 그러면 환자가 배가 아픈 것을 오바리안 시스트로 넘겨버리면 큰일 나죠. 오바리안 시스트는 별로 심통이 없는 거지요. 여기에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여기에 터미널 2번이 터미널 일력, 라이트 일리아c 아트리,
여기 이제 말단 회장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소아스머슬 여기 아펜딕스 월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펜딕스 월이 충수월이 보이죠. 그래서 충수월을 끝까지 봤습니다. 충수월입니다. 충수월의 단축상이죠. 단축 충수가 이 월이 디스텐션 됐습니다. 이 터미널 일륨 소아스머슬. 그래서 충수를 관찰해가 요 보면 터미널 일륨도 확장이 됐고 월은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터미널 일륨이 딜라테이션 되고 이쪽은 오버랩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펜디사이티스가 심하겠다 해서 수술을 의뢰했고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쯤은 사실은 아주 초기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 환자는 결국 텐더니스가 있고 이쪽이 아팠기 때문에 아펜디사이티스로 좀 더 확정이 됐죠. 이 정리에서는 우리가 이 환자는 결국은 아펜디사이티스도 아주 초기였다. 터미널 일륨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됐다. 그리고 우연히 라이트 오바리안 시스트가 있었는데 이 오바리안 시스트는 통증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훈이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피츠 후 커티스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거의 안 들어보신 분이 많은데 이 병은 결국은 이 여자들이 골반부에 염증이 생기면 이 골반부 염증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리버 쪽에 리버의 포면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서 사실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CT에서 리버의 캡슐이 두꺼워지고 캡슐의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칼라 도플러 인핸스드로 보이는 그런 이제로 진단이 됩니다. 물론 골반강에 이 PID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두 개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의 PID에 소견이 있고 리버의 캡슐 부분에 두꺼워져 있고 거기에 인핸스먼트 소견이 보이면 피처 후 커티스 신드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먼저 찍고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초음파를 했는데 사실은 이 초음파를 CT를 먼저 보고 혹시 캡슐 부분에 시크닝하는 병변이 있느냐를 찾아봅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자신은 없는 소개입니다. 리버의 캡슐 부분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프로브를 눕혀서 봤습니다. 리버고 이쪽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리버 보니까 요 영상을 받았는데 자 찾았는데 여기 이제 리버의 캡슐이고 여기쪽이 횡격막으로 생각됩니다. 횡격막, 리버의 캡슐, 횡격막 요 사이에 좀 물론 요 사이가 조금 틈이 소프티슈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크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액체가 좀 저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월드 리버 캡슐이 횡격막만큼 두껍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처럼 두껍게 보이고 리버 여기에는 횡격막과 리버 캡슐 사이에 액체 저류가 있다. 이래서 이 소견을 피처 후 커티스 신드롬에 부합되는 초음파 소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낭이나 간의 문맥은 정상이고 담낭은 정상입니다. 간의 담간도 정상이고 담낭에 결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혹시 담낭이나 이 간의 담간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간에도 뭐 담낭, 간 다 정상이었고 신장도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판크레아스도 정상입니다. SMV, 스프레니핏, 판크레아스 바디, 이 판크레아스 바디죠.
판크레아타스도 스토막도 괜찮았습니다. 방광을 또 관찰했습니다. 방광을 관찰해 방광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광 자궁입니다. 자궁 주위에 좀 고에코 변변이 보이고 자궁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궁 주위에도 저에코 고에코 지방 조직이 덮여서 골반강 전체가 고에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뚜렷한 이제 압세스 같은 거는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피처 후 커티스 신드롬으로 CT로 먼저 진단했고, 이 환자가 와가지고 다시 피처 후 커티스 증후군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인데, 초음파에서는 자궁부에는 뚜렷한 읍세스 병변은 보이지 않고 펠빅 캐비티에 이렇게 팻이 어큐뮬레이션 됐다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횡격막하고 이 리버 캡슐 사이에 액체의 저류, 또 리버 캡슐이 월이 두꺼워져서 이거 가지고 피처 후 커티스 신드롬에 맞닿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여자분 33살이죠. 소화불량 심화부 팽만감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소화불량 심화부 팽만감으로 내원. 아유, 김동현 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을 해가 초음파를 했더니 이렇게 임신이었습니다. 유트러스가 펴져 있고 엔도메트리얼 캐비티가 엔도메트리얼 캐비티죠. 엔도메트리얼 캐비티고 여기에 고에코 안에 헬류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페투스겠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임신했는데 임신 사실도 모르고 인지 하지 못하고 그냥 한 병원에 속이 불편하다고 내원해가 아마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하러 오셨는데 다행히 초음파를 해서 내시경감이 아니고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자궁 이제 여기에 내막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측 난소 낭종 정례입니다. 여자분 28세고 내원 4일 전부터 이제 4일 전부터 심화부 눈통, 설사, 근육통, 발열, 오한 이런 기침기였습니다. 환자는 2014년 12월 14일에 출산했고 출산 전부터 우하부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원시 바이탈 사인은 정상이고 이학적 검사에 우하복과 압통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상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의심해서 골반부 MRI를 했더니 골반부 MRI 때에서는 엔도메트리움이 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데넥사의 양쪽 난소에 다발성 펑셔널 시스트가 있다. 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는 거죠. 유리너리 브레더 유트러스고 유트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엔도메트리움이죠. 여기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가 되고 여기 자궁, 여기 자궁이 이렇게 굽었는 걸 수도 있고 골반강내 제에코 병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고 유트러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유트러스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혹시 우하복부의 종괴성 병변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하복부 횡단 스캔입니다. 우하복부 횡단 스캔을 했는데 여기 이제 터미널 일리움이고 터미널 일리움이 딜라테이션 됐고 터미널 일리움이 많이 빵빵하게 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엔도메트리오만가 걱정이 돼가 CT를 MR을 찍었더니 MRI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진단됐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 압도미널 검사로서 우리가 이 부인과 질환을 사실은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많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 부인과로 보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토막도 보니까 스토막의 푼두스 엔트루 바디, 여기 앵귤러스 엔트루,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정상입니다. 거기 스토막이나 이 터미널 일륨이 좀 딜라테이션 돼가 그래서 아마 좀 통증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47세 잡은데 자궁 건종을 동반하는 자궁 성근증입니다. 유트러스 질환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마이오마고, 그 다음에는 아데노마이오시스입니다. 마이오마는 머슬이 증가돼가 대체로 경계가 좋은 저액호고, 아데노마이오시스는 이 자궁 근청으로 자궁에 엔도메트리움이 들어가가 그 안에서 엔도메트리움이 이제 정식이 되는 그런 병이죠. 질환의 이제 오리진은 전혀 틀리는 병입니다. 대체로 이제 아데노마이시스는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또는 고에코, 믹스드 에코로 보입니다. 3일 전부터 심하부 평만감, 두통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가거력상 1년 전에 소관 내시경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엔도메트리움이고 전체적으로 자궁이 커져가 있습니다. 아데노마이시스는 이 국소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마이오마는 국소적으로 저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글라스와의 액체 저류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궁이 커져 있고 여기에 또 일부에는 이렇게 저했고 자궁 근청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 할 때야 보니까 이렇게 아케이드 아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점을 뿌려놨듯이 고했고 보이고 안에 저했고 병변이 보이죠. 그 디퓨즈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례는 자궁의 자궁 성근증하고 자만한 자궁 건종하고 같이 동반된 정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몇 가지 부인과 질환 봤습니다. 우리가 부인과 질환, 사무이와 질환에 특히 하복부 통증이었으면 꼭 명심해야 할 질환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임기 여성이면 반드시 임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상 임신도 있고 액토픽 프레그넌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배가 아프면 반드시 임신을 생각하고, 임신을 생각하면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자가 굉장히 열이 나고 통증이 호소할 때는 이때는 뭘 생각해야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이 PID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궁 내막이나 또는 나팔 감염입니다. 또는 오발이나 튜브 오바리언 업세스 이런 걸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면 자궁 골반간에 저에코 또는 믹스 에코의 종괴성 병변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젊은 여성 또는 이 맨서 초중 중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배가 아플 때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바리안 테라토마가 있습니다. 테라토마가 있다가 이 테라토마가 커져 있는 테라토마거나 또는 이것이 토전되면 그 통증을 호소합니다. 급격한 통증.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복부 통증이 올 때는 꼭 엔도메트리오마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난소라든지 골반강내에 자궁 내막이 있으면서 이것이 맨스 때 오브레이션에가 그 안에 피가 보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하고 오브레이션의 일치해가 통증이 올 때는 반드시 이걸 오브레이션이 아니고 맨스츄레이션의 일치해가 통증일 때는 엔도메트리오마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젊은 여성이 갑자기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고 얼굴이 하얗게 샥이 아니미아 올 때는 물론 액토픽 프레그넌시 의심해야 될 때만 임신했는 그게 없을 때는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 헤모라지
오바리안 시스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고년의 여성에서 이 골반간에 이 액체가 아사이티 생길 때는 반드시 이 안에 오바리안 튜머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바리안 튜머 중에서 복수만 보이고 오바리안 매스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트로에 생기는 병들은 이 대체로 이제 자궁의 내막 건종 경우에는 이 환자가 menstruate나 이럴 때 브리딩을 하거나 이런 게 있지만 급격한 통증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브시로살 유트라인 마이오마 경우에는 이 굉장히 페둔큐레이트 되면 이것이 토전돼 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약하면 여성이 배가 아플 때는 첫째는 프레그넌시, 두 번째는 액토픽 프레그넌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ID, 네 번째는 이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 오바리안 시스트 톨전, 다섯 번째는 테라토마, 오바리안 테라토마 및 오바리안 튜머 토전 생각해야 됩니다. 토전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트로스의 서브시로살 마이오마가 페둔큐레이트가 이것이 토전될 때 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 좀 네. 부탁합니다. 질문. 저는 자궁을 봐본 적은 별로 없어서요. 그래요. 자궁을 봐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과지요? 김정윤 선생님은? 네? 무슨 과시죠? 저 내과요. 소화기 내과는 산부인과를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네. 언젠가는 여자 환자가 오셔가지고 액토픽 프레그넌시,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 또는 오바리안 테라토마 이런 환자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오시느냐면 위내시경 하러 왔어요. 대장 내시경 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전생 부탁해가 검사를 다 하고 난데 괜찮습니다 했는데 며칠 후에 환자의 보호자나 또는 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 그러니까 딸이 액토픽 프레그넌시인데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자궁 난소 보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교수님, 네. 선생님은 그러면은 배 아프시다는 분을 다 초음파를 꼭 여기 하복부까지 보시나요? 반드시 봐야죠. 여자 가임기 여성에는 배가 아프다 하면요, 이제 우선 바로 하복부 같아 놓으면 환자들이 오해를 하니까 상복부에 자, 배 좀 봅시다. 잠깐 봅니다. 하고 에피가스리움을 딱 한번 보고 난 뒤에 무릎을 싹 밀어 해가지고 하복부 존당 스캔하면 유리너리 브레더 유트러스 보이죠? 그걸 행으로 하면 네. 유트러스 유리너리 브레더 약간 기울이면 오발이 보이죠? 그래서 오바리가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뭐 그것으로 끝이죠. 잠깐만 보면 됩니다. 잠깐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 부인과 초음파하는 것은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과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를 잽싸게 감별해가 안에 부인과 질환이 있으면 빨리 이거는 폭탄이니까 부인과로 산부인과로 빨리 토스해 버려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자들 오면 여성 선생님은 여자들 오면 유트러스, 오바리, 유리너리 브레더 꼭 보십시오. 자꾸 보면 알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창가 선생님, 다른 분 우리 김동현 선생님. 예, 질문하세요. 늘 좋은 질문 하십니다. 선생님, 소화불량 심화부 팽만감을 주소로 내원한 정상 임신에서
예. 네 번째 하복부 중단 칼라 도플러 상에 고에코의 페토스가 보이신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고에코 보이네. 엔도메트리얼 캐비티 안에 하얀 고에코가 있고 거기에 점이 있거든. 빨간 칼라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여기 페토스는 나중에 PPT를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빨간 혈류 신호 보입니다. 예. 보고는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으면 봐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박지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박지연 선생님. 저기 산부인과 질환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안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질환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질환은 정확한 진단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산부인과 질환이다 하는 것만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면 산부인과 가서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폭탄을 빨리 내 손에 있는 폭탄을 잽싸게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토스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한번 워크숍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모델만 구하시면 좋은데 전에 한 번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배우러 오셔가 하시다가 산부인과 이야기를 내가 뭐 모델하지 급있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 선생님이 두 분 있을 때 남자 선생님 잠시 나가세요 하고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한 적이 있고 남자 선생님이 산부인과 조만하면 친척이나 부모님 데리고 오세요.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정밀한 진단이 아니고 산부인과 질환 말만 오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과 의사는 꼭 몇 번은 옵니다. 평생에 부인과 응급 질환을 오는데 저는 부인과 응급 질환이 많이 왔어요. 그때 전반을 안 했으면 액토픽 프레그넌시도 많이 왔고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도 왔고 뭐 와가지고 굉장한데 환자들이 와가 혼났습니다. 지금은 환자 민도가 높아져가 부인과 질환인데 예전에는 제가 경험한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끔찍하죠. 다음에는 신동희 선생님 질문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오바리를 찾으려고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을까요? 첫째는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첫째는 오바리가 클 때는 찾기가 쉽습니다만 정상 오바리는 좀 찾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오바리가 잘 안 보인다. 정상 오바리다. 그럴 때는 우선 유리너리 브레드를 조금 소변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유리너리 브레드가 클래스 되면 잘 안 보여요. 소변을 필링 시킨 다음에 우측을 오바리를 볼 때는 좌측에서 크루브를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측 오바리 우측 하복부에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측 오바리를 볼 때 좌측에다 비스듬하게가 유리너리 브레드를 통해 가지고 손이 윤들해가 좌측 오바리 우측을 보고 좌측을 볼 때는 우측에서 비스듬하게 해서 오바리를 봅니다. 오바리를 보면 이렇게 오발한 스트럭처에 동글동글한 폴리클이 저있고 폴리클이 페리페리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바리구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환자가 없고 그 할 때 여자분이 오실 때 한 번씩 이 장관 보는 척하고 오바리 유터스를 보십시오. 티나게 보면 안 되고요. 티 안 나게 관찰해 보십시오. 좋은 질문 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 또 질문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 다른 분